오늘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서 벌어진 갈등이 어떻게 유럽 전역의 에너지 시장에 엄청난 파장을 가져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LNG, 액화천연가스를 비롯한 다양한 에너지 전환 전략들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살펴보려 합니다. 최근 이 이슈는 전 세계 각국의 외교 경제 정치적 대립과도 직결되어 있기에 정말 중요한 주제인데요. 여러 공신력 있는 기관과 업계 전문가들의 분석을 종합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왜 유럽은 이렇게 러시아 가스 의존도가 높았을까? 라는 질문부터 시작해봅시다. 과거 유럽은 값싸고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러시아산 천연가스에 크게 의존해왔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러시아산 천연가스는 유럽 수입량의 약 40%를 차지했고, 특히 독일, 이탈리아 동유럽 국가들은 난방 수요의 상당 부분을 러시아에 의존했습니다. 여기에 산업단지 가동을 위한 에너지원까지 겹치면서 러시아 가스는 유럽 경제의 동맥이라는 인식이 굳어졌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분쟁이 심화하면서 가스관이 우크라이나를 경유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크고 작은 분쟁이 반복됐습니다. 공급 중단 위기가 닥칠 때마다 유럽 각국은 러시아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웠고 실제로 몇 차례 심각한 갈등이 벌어졌죠. 이제는 분쟁이 길어지면서 제재와 맞제재의 악순환이 생기고 유럽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가스 가격도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산업 전반에 타격이 가해지면서 인플레이션 불안까지 가중되었죠. 하지만 유럽 국가들이 가만히 앉아 충격을 감수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대안을 찾기 위해 LNG, 액화천연가스로 눈을 돌렸고 중동이나 미국에서 들여오는 물량을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셰일가스를 대량으로 생산하고 LNG 수출기지를 확장하면서 유럽에 LNG를 공급하는 길이 점차 열렸습니다. 게다가 카타르나 호주, 그리고 일부 아프리카 국가들도 LNG 공급선으로 떠올랐는데요. 문제는 유럽에 LNG가 들어오려면 항구에서 배를 통해 기체 상태로 재기화할 수 있는 시설과 이에 연계된 파이프라인이 충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많은 유럽 국가들이 과거에는 이 설비를 크게 확충하지 않았거나 규제 환경 문제로 건설 속도가 더딘 경우가 많았습니다. 결국 유럽은 두 가지 도전에 직면했죠. 하나, 러시아산 가스 의존도를 가능한 한 빠르게 줄이는 문제. 둘, LNG 수입 인프라나 대체 에너지원 인프라를 긴급하게 확대해야 하는 문제. 이런 과정을 쉽고 빠르게 실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가스 수입 루트를 다변화하고 비축량을 늘려 난방 및 전력 수급 위기에 대응해야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전력원을 재생에너지나 원자력 등으로 전환하는 에너지 믹스 전략을 탄탄하게 수립해야 합니다. 최근 유럽연합 차원에서 내놓은 정책들을 보면 재생에너지 의무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그린 수소 경제 활성화, 신재생에너지 설비 투자에 대한 보조금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또 에너지 공동 구매 협력 플랫폼을 구성해 가스 수입 가격 협상을 회원국이 단체로 진행함으로써 러시아와의 개별 협상에서 밀리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전 세계적인 LNG 수요 증가입니다. 특히 아시아 국가들 역시 저렴한 LNG를 대량으로 필요로 하고 있어 글로벌 시장에서 유럽이 LNG를 수급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러시아 말고 다른 국가에게서 사오면 되지 않나 라는 식의 단편적 발상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LNG 운송선 부족, 터미널 부족, 그리고 각국 간 장기 공급 계약 경쟁 등 복합적인 요인이 얽혀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바로 기술 및 친환경 에너지 전환 가속화라는 흐름입니다. 에너지 업계의 최신 연구에 따르면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30년대 중반부터 재생에너지 비중을 최대한 높이고 화석연료 발전 설비를 단계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합니다. 이미 EU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천연가스 사용량을 장기적으로 줄이고 재생에너지와 그린 수소에너지 기술을 핵심 전력원으로 키우는 시나리오도 포함되어 있죠. 즉, 지금의 에너지 위기가 오히려 신기술과 청정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와 R&D를 크게 늘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도기적인 과정에서 에너지 가격이 크게 오르고 산업계나 일반 소비자들이 겪는 비용 부담은 상당합니다. 이미 2022에서 2023년에 걸쳐 유럽의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제조업체들이 생산량을 줄이거나 임시 휴업에 돌입한 사례가 보고됐죠. 전력가스 요금이 상승하면 가정 역시 겨울철 난방이나 일상생활에서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또한 유럽 내 인플레이션 압력에 따른 경제 침체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요? 첫째, 단기적으로 LNG와 비러시아 가스 파이프라인을 늘려 공급망을 다변화해야 합니다. 예컨대 북해나 지중해에서 가스전 개발을 확충하거나 아프리카 중동에서 오는 파이프라인 루트를 검토하는 시기죠. 둘째, 중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 설비 투자와 기술 혁신, 그리고 러시아 의존도 완화를 위한 회원국 간 공동체 강화 정책을 채택해야 합니다. 셋째,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보조금 지급, 탄소세 조정, 에너지 효율 투자 확대 등 경제사회 정책적 장치도 필수입니다. 넷째, 에너지 안보와 지정학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사태나 러시아 제재와 같은 국제 정치적 이슈에서 EU가 단합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유럽이 맞이하고 있는 에너지 위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갈등의 연장선이자 에너지 자립과 환경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거대한 도전입니다. 하지만 이 위기가 오히려 새로운 산업 기회를 창출하고 유럽 내 연구개발과 그린테크 기업들을 육성하는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미 여러 에너지 기업과 정부기관이 에너지 전환 속도를 더 높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고, 여기에 미국, 중동, 아프리카 등지의 LNG 공급선도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 사안을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과연 유럽은 짧은 시간 안에 대체 공급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에너지 대란을 잠재우고 탄소 중립이라는 장기 목표까지 동시에 실현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현재의 지정학적 갈등이 이 방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한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에게도 어떤 파급 효과가 있을지 중요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오늘은 유럽 에너지 시장을 중심으로 LNG 수급 문제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갈등, 그리고 재생에너지 전환 전략까지 쭉 살펴봤는데요. 이 사태를 통해 우리는 에너지 공급망이 얼마나 한 국가나 특정 기업의 결정에 민감하게 흔들리는지, 그리고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얽혀있기에 절대 단순한 해법만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금 인식하게 됩니다. 동시에 위기가 기회라는 말처럼 국제사회가 탄소 중립과 에너지 기술 혁신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글로벌 이슈와 경제 과학 분야의 다양한 주제를 깊이 있고 알기 쉽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다음에 또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